주어진 두 가지 화학 반응식에서 산화된 물질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첫 번째 반응에서는요. 탄소의 산화수가 0이었고요. 이산화탄소의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4. 첫 번째 반응에서는 탄소가 산화가 된 물질이고요. 두 번째 반응에서는 수소기체의 산화수가 0, 물에서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반응에서 산화된 물질은 수소기체. 따라 정답은 3번. 산화환원 반응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첫 번째 삼산화 황과 물이 반응하여 황산이 생성된 반응, 화학 반응식을 먼저 꾸며볼게요. 삼산화황 SO3가 물하고 반응해서 H2SO4가 됐다. 산화수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황의 산화수, 산소가 일단 마이너스 2, 황은 플러스 6이 되는 거고요. 수소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수소 플러스 1, 산소 마이너스 2, 황은 플러스 6. 첫 번째 반응에서는 산화된 물질, 환원된 물질이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반응 뭘까요? 과산화수소가 분해하여 H2O2가 분해하여 H2O와 O2가 되었다. 개수를 한번 맞춰볼까요? 앞에 2를 붙여줘야 되겠죠. 다음 산화수. 산소의 산화수. 수소부터 할까요? 수소 플러스 1, 산소 마이너스 1, 수소 플러스 2, 산소 마이너스 2, 산소 0. 그러면 과산화수소의 산소의 산화수가 감소와 증가가 동시에 일어났죠.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 그리고 산화 환원된 물질은 과산화수소가 되는 거고요. 디귿. 마그네슘과 이산화탄소가 반응하여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되었다. 마그네슘과 이산화탄소가 반응하여 산화 마그네슘과 탄소가 생성됐다. 개수를 맞힐까요? 그쵸? 예,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과 탄소가 생성되었다. 마그네슘의 산화수 0, 탄소 플러스 4, 산소 마이너스 2. 산화 마그네슘에서 마그네슘은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탄소는 0이 되는 거고. 마그네슘의 산화수 증가했으니까 산화,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탄소의 산화수는 감소했기 때문에 환원, 즉 산화 환원 반응이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티그 4번. 질소로부터 질산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냈는데요. 산화수를 한번 결정해 볼까요? 질소, 산화수 0. 암모니아에서 질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3, 일산화질소에서의 질소의 산화수 플러스 2, 그리고 이산화질소에서의 질소의 산화수 플러스 4, 질산에서 질소의 산화수 수소가 플러스 1, 산소가 마이너스 2, 그러면 질소는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기억, 기억에서 질소는 산화되었다. 산화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환원된 거죠. 니은에서 암모니아는 환원되었다. 산화수가 플러스 3에서 플러스 2로 질소가 산화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암모니아는 산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디귿, 질소의 산화수의 변화는 리을에서보다 디귿에서가 크다. 디귿에서는 플러스 2가 플러스 4, 즉 플러스 2만큼 증가를 했고요. 리을에서는 플러스 4에서 플러스 5, 즉 플러스 1만큼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디귿 옳은 문항. 따라서 정답은 2번. 세 가지 화학 반응에서 산화제로 작용한 물질을 찾는 문제죠. 그럼 산화제로 작용했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환원된 물질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가액에서 산화제로 사용된 물질, 즉 환원된 물질, 산화수가 감소한 물질을 찾으면 되겠죠. 산소의 산화수가 0에서 마이너스 2로 환원이 됐고요. 즉 산화제로 사용이 되었고, 나에서는요, 수소의 산화수가 0에서 마이너스 1이 되었죠. 환원되었고요. 다에서는 이산화황에서 황의 산화수가 플러스 4에서 0으로 산화수가 감소됐네요. 역시 환원되었고요. 그래서 따라서 산화제로 사용된 물질은 4번이 되겠죠.
철의 재련과 철이 녹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가를 보시면요. 한번 오른쪽에다가 화학 반응식 써볼게요. F2O3가 3X와 반응을 하여 이제 가 반응이 되는 거고요. 그 결과 이 Fe2와 3CO2가 생성이 되었다. 그러면 X로 올 수 있는 물질은요. 일산화탄소가 되겠네요. X는 일산화탄소. 다음 나의 반응을 뭘까요? 나는 순수한 철과 산소가 반응을 해서 그러니까 나 과정이 되는 거죠. F2O3 적철석이 되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각각의 과정에서 산화수를 결정하면 철의 산화수는 플러스 3,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일산화탄소에서 산소 마이너스 2, 탄소는 플러스 2, 순수한 철은 0, 이산화탄소에서의 탄소는 플러스 4,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순수한 철 산화수 0, 산화수 0, 적철석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순수한 철의 산화수는 플러스 3이 되고요. 기억, 가에서 X는 산화제이다. 즉 환원되었다. X, 산화수가 플러스 2인 탄소가 플러스 4로 산화가 되었죠. 그래서 환원제로 사용되었다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기억은 옳지 않은 문항. 니은 가에서 철의 산화수는 3감소했다. 가에서 플러스 3에서 0이 되었죠. 예, 3 감소했고요. 디귿 나에서 철은 환원제다. 즉 산화되었냐라는 얘기죠. 산화수가 0에서 플러스 3으로 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환원제로 사용이 되었네요. 따라서 정답 4번.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이 제시가 됐고요. 보기 가에서 수소의 산화수는 감소하였다. 수소의 산화수는요 0에서 플러스 1로 증가했고요. 가에서 질소기체는 산화제다. 산화수가 0에서 마이너스 3이 됐죠. 산화수가 감소했네요. 즉 환원되었고요. 그러면 본인은 산화제로 사용되었다. 옳은 문항. 디귿 나에서 아연 1몰이 반응할 때 이동하는 전자는 2몰이다. 아연의 산화수가 0이 되는 거죠. 황산 아연이 될 때 산화수가 플러스 2로 증가하네요. 즉 1몰의 아연이 반응할 때 2몰의 전자가 이동을 한다. 디귿 옳은 문항. 따라서 정답은 4번. 알루미늄 포일을 이용하여 은수저에 생긴 녹을 제거하는 모습과 이때 일어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냈대요. 각각의 산화수를 한번 결정해 볼까요? 은 산화수 플러스 1, 황은 마이너스 2, 알루미늄은 0, 은은 0, 알루미늄 플러스 3, 황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알루미늄은 산화수가 0에서 플러스 3으로 산화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기억 산화되었다. 옳은 문항이 되는 거고요. H2S는 환원제다. 즉 산화되었냐라는 얘기죠. 은의 산화수가 플러스 1에서 0으로 산화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환원되었고요. 그래서 H2S는 산화제로 사용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디귿 황화 알루미늄 1몰이 생성될 때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알루미늄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알루미늄의 산화수는 0에서 플러스 3으로 알루미늄 하나당 산화수가 3 증가했죠. 그러니까 3 증가. 그런데요. 알루미늄의 개수가 2가 됐기 때문에 총 2몰의 알루미늄이 반응하기 위해서는 6몰의 전자가 이동을 해야 된다. 2몰의 알루미늄 반응하기 위해서는 6몰의 전자가 이동을 해야 된다. 그 과정을 통해 황화 알루미늄은 1몰이 생성된다. 그러면 1몰이 생성될 때 이동한 전자는
6몰이다. 예, 이것 옳은 문항. 황화수소와 질산의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냈고요. 그럼 X로 올 수 있는 물질은 이산화 질소가 되는 거죠. NO2. 각각의 산화수를 한번 결정해 볼까요? 황 마이너스 2, 수소는 플러스 1, 질산, 수소는 플러스 1, 산소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질소는 플러스 5가 되겠죠. 황 0, 물, 산소 마이너스 2, 수소는 플러스 1, 이산화질소, 산소 마이너스 2, 질소는 플러스 4가 되겠네요. X에서 질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2가 아니라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황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2가 증가했죠. 황화수소는 환원제다. 황화수소의 황은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산화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자신은 산화되었고 또한 환원제로 사용이 되었네요. 정답 4번. 마그네슘을 이용한 실험. 가 젓갈색 브로민 수용액이 담긴 비커에 마그네슘을 넣었더니 용액이 무색으로 변했다. 브로민수는요, 젓갈색을 나타내요. 그래서 Br2는 젓갈색을 나타내는데 여기다가 금속 마그네슘을 넣었더니 무색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무색으로 변했다라는 것은 브로민과 마그네슘이 이온 결합을 형성을 해서 개수는 그대로 1이네요. Mg Br2가 생성된 거고요. 나는 여기에 염소 기체를 통과시켰어요. 그때 염소가 브로민보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염소가 브로민 대신 이온화가 되고요. 즉 음이온이 되고 다시 브로민이 분자 상태로 환원이 되게 돼요. 각각의 이제 산화수를 결정해 볼게요. 브로민 0, 마그네슘 0, 그리고 브로미와 마그네슘은 플러스 2, 브로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 2, 마이너스 1, 염소는 0, 플러스 2, 마이너스 1, 0. 가에서 Br2는 산화수가 0에서 마이너스 1로 환원되었죠. 마그네슘이 산화된 거고. 나에서 마그네슘의 산화수는 감소하였다. 플러스 2에서 플러스 2로 그대로 산화수는 유지를 했네요. 나에서 염소 기체는 산화제다. 산화제. 그러면 환원되었다는 얘기죠. 0에서 마이너스 1로 환원되었기 때문에 산화제로 사용이 되었네요. 정답은 2번. 산성 조건에서 주석이온과 과망가니즘 산 이온의 반응을 산 환원 반응식으로 나타냈고요. 각각의 개수는 다 제시되지 않았죠. 그리고 각각의 개수의 합을 지금 물어보고 있고요.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를 먼저 결정할 텐데요. 주석이온은 산화수가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과망가니즈 산 이온의 망가니즈는 산화수가 플러스 7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응 후 주석이온의 산화수는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망간이온의 산화수는 플러스 2. 주석 산화수가 플러스 2에서 4만큼 2가 증가했고요. 2증가 하나당 2증가했고요. 망가니즈는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하나당 5가 감소했네요. 증가한 산화수하고 감소한 산화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앞에는 5를 곱해줄 거고요. 5 앞에는 2를 곱해줄게요. 그러면 A는 개수 5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C는 개수 2로 나타낼 수 있죠. 반응 후에 주석 개수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D 5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망가니즈도 반응 후 같은 양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F
2가 되는 거죠. 나머지 산화수 변화가 없는 원자들의 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추면 수소 B 개수 16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H2O 개수가 8이 되겠네요. 그러면 AO B 16, C는 2, D는 5, E는 8, F는 2, 그게 합은 38이 나오겠네요.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을 산화환원 반응식으로 나타냈고요. 0.2 몰롱도 염산 100ml를 모두 환원하는 데 필요한 마그네슘의 최소 질량을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마그네슘과 염산은 개수비가 1대 2로 반응하고 있고요. 0.02 몰롱도 100ml 안에 들어있는 HCl의 양은 0.2 곱하기 0.1, 즉 0.02 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그네슘은 0.01 몰이 반응을 해야 되고요. 근데 마그네슘 원자량이 24였대요. 그럼 0.01몰에다가 마그네슘의 원자량 24를 곱하게 되면 0.24g이 나오겠네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예를 보기 위해서 골라올게 짝진 것은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 식물이 광합성한다는 거는요, 태양빛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되는 거고요. 눈이 내리는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린다.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면요, 열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도로가 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발열 반응의 예가 되는 거고요. 되게 철가루의 산화를 이용하여 손난로를 만든다. 손난로를 만들었다는 건요, 열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리을 디귿도 발열 반응이 되는 거고요. 질산 암모늄 용해를 이용해 냉각팩을 만든다. 냉각팩을 만든다는 건 열을 주위로부터 흡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흡열 반응이 되는 거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일산화질소의 분해 반응에서 반응의 진행에 따른 물질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냈고요. 보기에 기호 일산화질소의 분해는 발열 반응이다. 옳은 내용,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 온도가 높아진다. 역시 옳은 내용이죠. 아연과 염산의 반응과 열의 출입 방향은 같다. 아연과 염산의 반응도 발열 반응. 따라서 디귿도 옳은 문항. 정답은 5번. 열량계를 이용하여 수산화 나트륨 1몰이 물에 용해될 때 방출한 열량, 몰당 열량을 구하는 실험이고요. 열량계에 용매 물 100g을 넣고 물의 온도를 측정한 다음 열량계에 수산화 나트륨 1g을 넣어 완전히 녹인 뒤 용액의 온도를 측정했대요. 여기서 물은 용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측정한 온도, 그리고 수산화나트륨을 1g을 녹인 뒤 측정한 온도, 즉 온도 변화가 되겠죠. 수산화나트륨이 용해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열량 Q는 수용액의 비열 곱하기 수용액의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미 온도 변화는요, 처음 온도하고 낮은 온도를 통해서 나왔고요. 용액의 질량 또 나왔죠. 물 그리고 수산화나트륨 1g. 그럼 용액의 질량도 나왔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수용액의 비열을 찾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수용액의 비열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때의 열량은 수산화나트륨 1g당 열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1g당 열량이 줄 퍼 g이라고 한다면 이 줄 퍼 g을 줄 퍼 몰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질량, 즉 수산화나트륨의 질량을 수산화나트륨의 화학식량으로 나눠줘야 질량의 단위가 몰의 단위로 전환되고, 그래서 1몰당
방출한 열량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 수산화트륨의 화학식량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그림같이 물 100g을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넣고 과자에 불을 붙여 연소시킨 다음에 물의 온도 변화와 과자의 질량 변화를 측정하여 다음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물의 온도, 처음 온도가 25도였고요. 나중 온도가 75도였죠. 즉 온도 변화는 50도로써요. 과자가 연소하는 과정 중에 발열을 했네요. 과자의 질량, 과자의 연소한 질량은 5g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5g의 과자가 연소되는 과정 중에 물 100g의 온도를 50도만큼 상승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의 비열은 4.2줄 퍼 그람 도씨로 제시가 됐고요. 기억, 과자의 연소는 발열 반응이다.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물의 온도가 상승을 한 거죠. 기억은 옳은 문항. 과자가 연소할 때 출입한 열량을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5g의 과자가 연소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열량 Q는 물의 비열 곱하기 물의 질량, 물의 온도 변화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비열은 4.2 줄 퍼 그람 도씨, 물의 질량은 100g, 온도 변화는 50도가 된 거죠. 그럼 따라서 5g의 과자가 연소할 때 발생한 열량은 21,000 줄이 되는 거고요. 킬로줄로 나타나면 21 킬로줄이 되겠네요. 니은 과자가 연소할 때 출입한 열량은 21 킬로줄이다. 옳은 내용이고요. 과자 1g이 연소할 때 출입한 열량을 물어봤죠. 그러면 5g이 연소될 때에 방출한 열량을 5g으로 나눠주면 4.2 킬로줄 퍼 그람. 따라서 디귿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3번. 통열량계를 이용하여 에탄올이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열량을 구하는 실험이고요. 과정 가. 에탄올 4g을 열량계의 시로 접시에 놓고 통 열량계에 물 2kg을 채운대요. 그리고 처음에 물의 온도 T1일 때는 25도, 연소 후 물의 온도는 30도, 온도 변화는 10도만큼 상승을 한 거죠. 에탄올 1g이 연소할 때 방출한 열량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에탄올이 4g이 연소되는 과정 중에 방출한 열량을 에탄올 4g으로 나눠주면 에탄올 1g이 연소할 때 방출한 열량을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물의 비열 4.2 킬로줄 퍼 킬로그램 도씨, 킬로줄 킬로그램으로 나온 이유는 질량이 물이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킬로그램으로 표현한 거고요. 통열량계의 열용량은 3kJ per 도씨다. 그러면 에탄올 4g이 연소할 때 발생한 열량의 일부분은 물이 흡수해서 물이 CM 델타 T만큼의 열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통 열량계가 또한 열을 흡수해서 통 열량계의 열 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만큼의 열을 또한 저장을 하겠죠. 물의 비열 4.2 kJ per kg 도씨, 물의 질량은 2kg이 되는 거고요. 온도 변화는 10도, 물이 저장한 열량, 통 열량계가 저장한 열량은 통 열량계 열용량 3kJ per 도씨 곱하기 온도 변화 10이 되는 거죠. 따라서 물이 저장한 열량은 84kJ이 되는 거고요. 통 열량계가 저장한 열량은 30kJ. 그러면 4g의 에탄올이 연소하는 과정 중에 방출한 열량이 114kJ이 되겠네요. 그러면 1g당 물어봤으니까 4g이 연소했을 때의 열량 114kJ를 4g으로 나눠주면
8.5kJ/g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 3번